안녕하십니까. 내년은 2025년 을사년입니다. 뱀의 해지요. 십천간의 을이 오행으로 보면 나무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룡이죠. 그래서 색으로 보면은 푸를청인데, 그래서 내년은 이제 푸른 뱀의 해가 됩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삼재띠가 있죠. 들삼재에 해당되는 띠가 토끼띠, 양띠, 돼지띠입니다. 이 삼재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9년마다 맞게 되는 인생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삼재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삼재에서 9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그 3년 동안,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3년 동안 이제 별의별 재난을 다 겪는다 해서 이 삼재를 이제 삼재팔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삼재라고 하는 것이 꼭 뭐 흉한 일이나 나쁜 일, 뭐 안 좋은 일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삼재 때에 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삼재를 흉한 일을 겪는 시기로 보기는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운이나 또 여건에 따라서 삼재 때 복이 들어와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삼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삼재가 재자 자체가 이제 재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흉삼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삼재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삼재를 이제 그 명리학으로 보면 이게 이제 삼합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합에 이제 생지가 있습니다. 생지. 이렇게 12지주 중에서 양을 만들어내는 지지. 그 생지하고 이제 부딪히는, 충하는 해에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삼재인데,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그 이제 12지지 중에서, 삼합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삼합 중에서, 여기 그 가장 위에 있는 이제 삼재띠에 해당하는, 요 지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해가 되겠죠? 해. 띠입니다. 띠, 돼지띠, 토끼띠, 그 다음에 양띠. 요 해, 묘미가 이제 합해져서, 세 개의 지지가 합해져서 이제 목이 됩니다. 오행이 이제 목이 되는데, 이 목이, 이제 이 세 개의 지지가 만들어내서, 만들어내는 이제 새로운 그 합이 되는 거죠. 합이. 근데 요 만들어내는 합이, 요 목이 이제, 위에죠? 이 목이 이제 생지가 됩니다. 생지. 이 목이 이제 생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지가,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지지를 보시면 요게 물이잖아요. 물입니다. 물. 해가, 그래서 요 해가, 여기 보시면 이제 띠를 보시면, 이쪽에 이제 띠를 보시면 여기 사가 있습니다. 사. 요 사는 불이죠, 불입니다. 요 불과 요 불을 얘기하는, 불을 뜻하는 요 해가 서로 이제 충이 되는 거죠. 오행으로 보면 이제 상극이 되는 거죠, 상극. 그래서 이제 이 해가 살을 충하게 되는, 그래서 요 뱀의 해, 그리고 뱀의 해, 그리고 이제 말의 해, 양의 해에 들어오는 삼재가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지띠가 이제 각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생지는 아까 보시는 여기 이 해 묘미 같은 경우는 요 생지가 목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생지인데, 이 생지는 보통 인신사회로 봅니다. 앞에 여기 보면 띠로 보면 여기 앞에 인이 있죠. 요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신, 원숭이띠, 그 다음에 사, 뱀, 그 다음에 해, 돼지띠. 이 돼지띠들이 띠로 보면은, 범띠에 들어오는 해, 그 다음에 원숭이에 해당하는 해, 그 다음에 뱀에 들어오는 해, 그 다음에 해, 돼지에 해당하는 띠에 이렇게, 이제 삼재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신사회, 이렇게 인신사회를 이제, 삼재로 보는. 그래서 이제 이 생지가
어떻게 그 삼합의 요 생지가 충하게 되는지, 그 띠가 충하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그 삼재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작년에 그 명리학 강의 20개를 제가 올려놨는데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 책들을 보면 이 삼합도 그렇고 이 삼재도 그렇고 이 해석이 자세하지 대부분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삼재 때가 되면 모두 운이 나빠야 되는데 운이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인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재라는 것이 꼭 흉삼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복삼재도 있는데 그래서 뭐 삼재 때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복삼재라 하고 뭐 나쁜 일이 있으면 악삼재, 흉삼재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주에 그 삼합이나 이제 방합이 있어서 삼재가 와서 이제 충을 할 경우에는 이제 흉삼재가 대부분 됩니다. 그럴 때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것은 그 해에 해당되는 삼재에 해당되는 띠에 해당되는 분은 자신의 사주를 풀고 이제 점세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 2025년은 나라 안팎으로 이제 어수선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매월 마지막 주에 주역 점괘 높은 이제 구군을 하는데 이번 달 11월 달은 2025년 구군을 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대략 이제 예상되는 내용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이제 주역 점괘를 이제 풀어봐야 알겠죠. 지난주 라이브톡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정세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 또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또 북한의 심상치 않은 이제 군사적인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이 내년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재앙이 많으면 개인의 운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사주를 풀이하는 명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개인의 생년월일시, 출생 시간인데요. 그 인간의 출생 시간하고 이제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은 또 분명히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 관계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히는 학문이 명리학인데 그 관계를 이제 확률로 밝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어떤 예측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명리학으로 푸는 사주는 100% 정확하지는 않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신점과 다른 점이죠. 신점은 이제 영의 힘으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지만 명리는 이제 확률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예측의 정도가 다르고 차원이 또 다릅니다. 근데 사주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신점이 아닌 사주풀이 하는 사람이 자기가 푸는 사주는 정확하다, 백발백중이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그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명리로 푸는 사주 자체는 아주 정확해서 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일종의 이제 날리는 상업적인 상술이죠, 상술. 여러분들의 사주가 내년에 2025년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민국의 국가운, 국운이 나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나라 때, 한 2000년 전이죠. 동안이 망하고 이제 서안, 후안이죠. 후안 때 이제 왕충이라는 아주 걸출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이 왕충이라는 사상가는 굉장히 이 비판적인 사회사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학자였는데, 공자도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따르는 공양학도 비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쓴 논형이라는 책에, 논형은 역학철학이라든지 이 동양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논형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송나라, 위나라, 진나라, 정은 같은 날에 재난을 당했다. 그래서 이 네 나라 사람들은 항상 녹봉이 많았다. 항상 녹봉이 많았고, 그래서 아직 운이 기울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재앙을 당했으니 나라의 재앙이
그들의 복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명운이 개인의 명운을 이기고 수명이 녹봉의 명을 이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논영에서 나오는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송나라, 위나라, 진나라, 정나라가 똑같은 날에 재난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재난이 발생하니까 그 나라 백성들에게 또 재앙이 닥쳤겠죠? 그러면 이 네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각 개인의 운은 서로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이 함께 쇠락하는 명을 지녔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개인의 명운보다 국가의 명운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명운이 어떻게 되느냐의 좌우됨에 따라서 개인의 명운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얘기를 왕축이 이제 논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운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앞서서 이제 국가의 운이 어떻게 펼쳐지는, 뭐 당장 뭐 국가 자체가 없어지면 개인의 삶도 사실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주역 점괘로 푼 구군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국가의 흥망성쇠에 개인의 명운이 달려있다. 아무리 자기가 사주를 좋게 태어나도 국가 자체가 불행하면 개인의 명운도 결국 거기에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년에 그 운수를 봤을 때 나 내년 2025년은 굉장히 좋은 운이다라고 하더라도 나라에 여러 가지 재앙이 생기고 국운이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나쁜 일이 생기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50의 좋은 일이 생기면 반으로 줄 수밖에 없고 또 그거보다 더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영향을 아주 안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다 영향을 받게 되죠. 정도의 차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지산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산도원에서는 매년 3번의 절기 기도를 드립니다. 연초에 드리는 음력 정월에 드리는 정초기도, 음력 7월에 드리는 백중기도, 그리고 동지달에 드리는 동지기도인데요. 올해는 동지기도 외에 별도로 삼재풀이 기도를 같이 드리려고 해요. 그 동지기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제는 이제 12월 15일, 항상 그 절기기도는 7일 동안 드리는데요. 입제는 12월 15일이고 회양은 12월 21일 동짓날 드리는데, 삼재풀이 기도는 보름 동안 드립니다. 그래서 입제는 같은 날 12월 15일에 드리지만 회양은 12월 29일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삼재풀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삼재띠에 해당되는 토끼띠, 돼지띠, 양띠에 해당되는 분들, 본인의 운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12월 초에 다시 또 안내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올려드리는 날짜가 11월 5일입니다. 내일 모레 11월 7일 이제 입동입니다. 기온이 많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